조금 차가지고 중년 정도 됐다. 중년 정도 되면 이제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내가 그간의 겁살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얻어 터지거나 뺏기거나 했던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내가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뺏어오고 뺏기는 이런 걸로는요. 운이 좋고 안 좋고 하고 더불어서 신강하고 신약한 그런 사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신강하면은 뺏어오겠죠. 사주가. 신강하면 뺏어오고요. 신약하면 내가 뺏기게 된다. 신강하면 내가 뺏어오고 신약하면 뺏기게 된다. 십성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십성 중에서 이제 평관이라고 하는 게 겁살이 이제 평관에 들어온다. 겁살이 평관이랑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겁살 플러스 평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겁살이 빼앗아 오는 거라고 했죠. 빼앗아 오는 거니까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억지로 뺏어오는 직업 같은 경우는 수사나 조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경찰 같은 그런 느낌의 직업이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시비나 잘잘못을 가리면서 이제 받을 거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살이 평관에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순작용을 했을 때죠. 수사나 조사하고 아니면은 세무 쪽으로 봐도 돼요, 여러분. 세무. 그쵸? 검사 깡패. 맞아요. 검사 깡패도 다 뺏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찰이나 군검경 쪽, 뭐 검사나 이런 검사나 경찰은 평관을 긍정적으로 쓴 거고 그리고 세무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금 떼는 거. 세금 떼우고 약간 딱지 붙이는 사람. 돈을 뺏어오던지 아니면은 경찰이나 검사처럼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쨌든 만약에 벌을 주게 되면 뭐 세금 때리거나 뭐 돈 때리잖아요. 뭐 소송에서 지면은 그래서 소송에서 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 돈을 뺏거나 아니면은 세금 부과를 하는 거죠. 딱지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겁살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맞아요. 남편이 겁살 평관이 있는데 경찰입니다. 네, 맞아요. 평관이랑 겁살이랑 같이 이제 붙게 되면은 요런 것들, 뭐 수사, 조사, 검사, 경찰, 세무 쪽, 세금 이런 거, 세무사 이런 걸로도 가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평관이랑 인성이랑 여러분 겁살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성이랑 겁살이랑 같이 있을 때가 그래도 흉작용이 가장 좀 적어요. 겁살이랑 평관이랑 같이 붙었을 때 긍정적으로 쓰시면 이제 경찰이나 수사, 조사, 검사, 세무, 세금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 인성이랑 겁살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약간 그런 거예요. 인성은 전문성이 두드러지거든요. 전문성 그리고 전문 지식 내가 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증을 받는 거예요. 자격증을. 그러니까 이 겁살의 그런 극단성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특수 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특수, 행정 분야 조사 있죠. 약간 말이 어려운데 특수, 행정 분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특수한 행정 분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성이 많으신 분들은 관운만 조금 잘 타면은 이제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성에 이제 겁살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내가 특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특수 행정 쪽으로. 헉, 맞아요. 대학원 박사 중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 전문 분야 쪽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전문 분야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 잘 하신 거고, 인성이 겁살에 있으면은 뭐 특수 행정 분야나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딱지 붙이는 거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차압이나 강압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여러분 문서예요, 문서. 그러니까 종이증, 뭐 자격증, 문서, 종이, 그래서 딱지도 어찌 보면 이게 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딱지도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차압이나 강압같이 이렇게 막 딱지 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인성의 겁살을 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겁살을 봤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특수 쪽으로 봐서 특수 행정,
특수 뭐 공무원, 특수행정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아요. 재성이 겁살이랑 붙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재성이랑 겁살, 여러분 겁살은 극단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극단성, 그리고 강제성이다. 극단성, 강제성이다.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요. 싸움과 투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겁살이랑 재성이랑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금융 쪽으로 많이 가요. 일단은 금융 쪽으로 많이 가요. 재성 자체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많이 가고 세무 쪽으로 가겠죠. 세무. 세무 쪽으로 가는데 일단은 금융이나 세무는 재성이랑 겁살이랑 붙었을 때 좋은 작용이거든요. 좋은 작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재성 중에서 우리 편재가 있죠. 편재. 그리고 여러분 이건 참고로 겁살은 흉신이랑 붙었을 때 작용이 좀 더 커져요. 흉신이랑 붙었을 때 겁살은 작용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겁살은 좀 길신이랑 붙었을 때는 좀 작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근데 대신에 비겁에 겁살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좀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겁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재성 중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편재가 있죠. 편재랑 같이 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도박 쪽으로 많이 가요. 도박이나 약간 유흥 있죠. 도박이나 유흥은 좀 가로를 칠게요. 유흥보다는 돈 노름하는 거. 돈 노름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당연히 좀 안 좋게 흘렀을 때 겁살이 안 좋게 흘렀을 때 편재랑 이렇게 붙게 되면은 도박, 돈 노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다 보니 편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법성이 있다. 그러면 이 편법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십성이 여러분 상관이에요. 이 상관은 십성 자체가 이제 좀 틀에 박힌 걸 싫어해요. 이 틀에 박힌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의 요 관은 정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관이니까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뭐 사회에서 규칙이나 규율이나 규범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해요. 내가 그거를 가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관이 있는데 조직 생활을 한다. 내가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상관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직장 생활을.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직장은 이미 규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율과 틀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직장인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내가 상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너무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게 다 100% 옳을 수는 없잖아요. 옳지 않은 부분이 유독 나한테 잘 보여요. 옳지 않은 부분이 나한테 유독 잘 보여서 조직에서 자꾸 이동수라든지 아니면 막 뛰쳐나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사주에 안 그래도 상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운이나 아니면 세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직장 안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그래서 상관의 기본적인 성향은 여러분 진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진취적.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열린 마인드. 근데 이게 너무 상관이 많아버리면 적응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겠죠. 상관이 많으면 조직생활 잘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혁명가 사주 맞아요. 그런 혁명적이고 혁명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이랑 겁살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상관이랑 겁살이 같이 있을 때. 상관 겁살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뭐냐면 이때가 약간 불법성이 있어요. 불법성. 그리고 룰을 허무는 형태.
불법성과 룰을 허무는 형태, 그리고 약간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탈취나 아니면 사회 문제, 이런 것들과 연루가 될 수가 있어요. 상관이 이제 요런 편법성,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율을 좀 유도리 있게 잘 뛰어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성, 겁살이랑 같이 이렇게 붙게 됐을 때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불법성이나 이제 룰을 허물거나 아니면 탈취,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 룰을 허무는 형태로 가거나,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뒤집어 엎는 그런 거, 하극상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극상. 그쵸? 범법자 이런 거. 이런 느낌. 범법자, 하극상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룰을 아예 하극상으로 허물어버리는 거, 허물어버리는 형태로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교묘하게 이 룰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는데 법을 나한테 교묘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시키면서 법에만 딱 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거 보시면 좀 되게 억울한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법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나쁜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유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구속을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겁살이랑 상관이랑 조금 이렇게 얽혀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겁살이랑 겁재 붙었을 때 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이때는 첫 번째로 내가 이런 겁살의 성향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겁살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 비겁이 엄청 강해지면은 운동선수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동선수, 스포츠 이런 쪽으로. 이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극단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동이나 스포츠로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환님 있잖아요. 이상환님도 사주에 아마 겁살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도 하고, 비겁이 엄청 많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비겁이 많은데 그 많은 비겁의 에너지를 한 곳에 확 이렇게 쏟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겁살이 이제 비겁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비겁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겁살과 겁재가 이렇게 작용을 할 때는 내가 일단은 겁살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겁살 성향을 가지고 뭔가를 좀 뺏으려고 한다. 이거와 더불어서 요거는 겁살이 겁재의 에너지를 엄청 증폭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겁살이 붙어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운이 될 수가 있겠죠. 운동을 좀 하시거나, 그래서 겁살을 사주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에너지가 일단 그만큼 많은 거예요. 좀 극단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십성의 겁살이 들어왔든 간에. 그래서 그 극단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내가 긍정적으로 뿜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좀 긍정적으로 쓰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전에 남자 때문에 힘든 경우 있죠. 겁살이 특히 이제 편관에 들어왔을 때는 남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경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힘들게 하는 경우. 남자가 힘들게 하는 경우는 편관이 겁살로 들어왔을 때, 겁살로 들어왔을 때가 힘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토끼띠예요, 토끼띠. 토끼띠면 겁살이 여러분, 요 신이죠, 신. 여기 신 여기다 둘게요. 갑신으로 볼게요, 여러분. 갑신에다가 여기 유금 볼게요, 유금.
유금이랑 술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 신유술로 해가지고 금국 이루고 있죠, 여러분. 방압으로. 방압 금국이에요.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 신금이 지금 여기가 겁살인데 겁살에다가 어떻게 됐죠? 편관 걸렸죠, 편관. 편관 걸리고 겁살까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쁜 남자, 이 편관 자체가 나쁜 남자잖아요. 나쁜 남자인데 겁살에 강압성까지 가지고 있는 나쁜 남자다. 그리고 이 간목이 여러분 신금을 만나면 절지가 되죠, 절지. 12운성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절지로 나 자신이 요 갑신일주 분들이 내가 힘이 정말 많이 없어요. 이 일주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 주변에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목기운이나 수기운을 그래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나의 세력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요런 사주 같은 경우는 여기 아무리 이게 묘목이 있지만서도 여기 묘목이 겁재에다가 지금 양인까지 켰죠. 이 겁재가 있지만 요 금국이 너무나 강하고 게다가 여기 신금 편관에다가 겁살까지 끼고 그럼 편관은 안 그래도 나쁜 남자인데 겁살에 강압성까지 있는 거예요. 강압성과 강제성. 이렇게 될 경우는 나쁜 남자한테 내가 시달리면서 어떤 거 조심을 하셔야 되냐. 성폭행 그리고 범죄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연루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사주 특성이 이제 여기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편관이 특히 이제 관성 중에서도 편관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편관이 이제 칠살작용도 하는 건데 편관이 너무 많아요. 편관이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많다. 지지에 다 편관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인기는 되게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이런 것들 성폭행, 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내가 이제 칼빵을 막 맞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진짜 나는 조심조심 하면서 다녔는데도 뭐 칼빵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뭐를 당하는 거죠. 가만히만 있었는데도. 그리고 이거는 이 사주가 이제 여자일 경우는 특히 나쁜 남자, 강압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는 나쁜 남자,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예요. 이런 사주 형태가. 그러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대운으로 반드시 목기가 좀 들어오는 게 좋겠죠. 목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화기가 좀 들어와줘야 돼요. 이런 사주는 대운으로 목기가 들어와서 나 자신의 힘이 좀 강해져서 이런 관성을 조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화기면 나의 식상인 거죠. 식상이 들어오면 차라리 나는 힘들지라도 이런 관살들을 좀 제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있었을 때 겁살이 편관에 꼈을 때 나한테 나쁜 남자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사원님, 남자는 잘 쥐어 터주고 다니겠네요. 네. 여자분들일 경우는 이제 남자한테, 그러니까 남자를 조심해서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회생활 하거나 했을 때 좀 약간 관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뜻하죠, 고객을 뜻하고 나의 직장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나를 쳐 때리는 고객이 들어온다든지 약간 진상 고객 느낌이에요, 진상 고객 아니면은 요 관은 팬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상 팬인 거죠. 진상 팬, 진상 고객 그리고 약간 힘든 직장, 힘든 환경 이런 것들이 남자한테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볼게요. 남자가 힘들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용띠예요. 내가 용띠다. 그랬을 때 용띠는 여러분 겁살이 사화죠, 사화. 여기 겁살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일단은 여기 진사 천라지만 걸리고 여기 경금이라고 볼게요. 경금이면 요 사화가 지금 편관이죠, 편관. 편관에 지금 겁살 걸린 경우거든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경우일주에다가 여기 미토를 봤다. 그럼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경우인 거죠. 요거 사오미로 인해 가지고 여기 화국이 생겼어요.
화국이 이렇게 화르륵 타올랐는데 지금 편관이 겁살까지 걸렸으니까 이런 경우가 방금 제이님이 말씀하셨던 항상 남자들 사이에 문제가 많았는데 편관 때문이었군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맞아요. 이 편관이 흉하게 작용을 할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흉신으로 작용을 할 때는 이런 거 성폭행, 범죄, 나쁜 남자, 데이트 폭력, 강제성, 강압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 골라서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도 편관이 지금 겁살이랑 같이 얽히면서 여자분이 상당히 남자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편관이 망신이랑 같이 또 들어오잖아요. 망신살이랑 같이 들어올 때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겁살을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간목 일간 여성분들 너무 우울해 하실까 봐서 겁살을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해수다. 해수면 신금이죠. 신금. 겁살이 신금이에요. 내가 간목으로 볼게요. 간목이고 여기가 신금, 겁살로 왔다. 그러면 여기 묘목 있고 여기 묘목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묘목이나 아니면 미토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해묘미죠. 해묘미 해가지고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목국을 이루면 내가 아무리 이 편관을 겁살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부분의 차이점은 여기 목국이 강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목국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여기 묘목이 또 간목한테는 양인이에요. 양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목국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는 편관 겁살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편관은 호랑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호랑이를 이런 경우는 내가 호랑이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호랑이에 올라타서 호랑이를 이제 끌고 막 다니는 거예요. 호랑이를 막 진두지휘를 하면서 다 이제 잡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제 겁살에 그런 내가 예전에 뺏겼으니까 이제 뺏고 막 뺏어오고 아니면은 내가 그간에 당했던 거 다 복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관은 권력인자예요. 권력인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갑신일주인데 다른 부분에 목기운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내가 신강해졌어요. 신강해져서 이 신금한테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 호랑이를 올라타고 내가 힘을 부리고 다닐 수 있을 때는 이제 권력성 인자로 가는 거죠. 권력성 인자. 법무 쪽으로도 가요. 법무 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검, 경, 군인 쪽으로 가거나 그리고 세무 쪽으로, 그러니까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겁살이. 그래서 권력성 인자,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고 권력에 욕심이 많겠죠. 그리고 법무, 검경, 군인 이런 쪽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좋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내가 겁살이 있었을 때 이거를 좋게 쓸 수도 있고 안 좋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안 좋게 쓴다. 그러면은 이제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죠. 어둠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돼서 불법. 그리고 내가 야욕을 부린다. 야욕. 그래서 이런 어둠의 자식의 사주를 볼게요. 제가 어둠의 자식의 사주. 어둠의 자식이니까 제가 수로 할 거예요. 수 겁살 보신 분. 지금 술토 썼거든요. 개띠예요. 개띠. 개띠로 해가지고 겁살이 그러면은 해수잖아요. 여기 해수. 여기 해수. 좀 극단적으로 적어볼게요. 극단. 여기 해수. 여기 개수. 여기 이분은 개개병존까지 있어요. 개개병존. 그럼 이거 겁살 덩어리죠. 이 어둠의 자식은 겁살 덩어리예요. 여기 겁살, 여기 겁살, 겁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얘는 다 수잖아요. 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진짜 이 수는 여러분
사주 팔자에서도 이제 오행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이 수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수 기운이 이렇게 많게 되면요. 잘 안 보여요, 진짜. 이게 내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좀 잘 숨겨지는 사주거든요. 그리고 숨기는 것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가 이렇게 많은 그런 사주임과 더불어서 겁살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불법 쪽으로 많이 가죠. 이게 이분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쓰면은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쓰면은 제가 수기운 이렇게 많은데 겁살이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사업 잘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좋게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불법. 이제 진짜 어둠의 자식으로 가는 거죠. 도박.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밤일 이런 거 있죠. 밤일. 그리고 약간 깡패, 조직, 지하세계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투기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주는 겁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를 봤다. 수를 보고 겁살 많고 이렇게 극단으로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어둠의 자식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겁살을 정리를 하면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겁살은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다. 그래서 좋게 쓸 수도 있고 안 좋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좋은 직업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경찰. 그래서 군검경이 있을 거고 군검경도 있고 뭐 세무 이런 것들. 세무나 아니면은 뭐 특수행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겁살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비겁이랑 겁살이랑 좀 같이 잘 오게 되면은 운동선수나 에너지를 빡 쓰는 스포츠 이런 것들 그리고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겁살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에너지를 한 곳에 뭉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하는 거죠. 한 번에 할 때.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 아니면은 영업 이런 것들도 더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인자로 봐요. 겁살이 좋게 쓰이면. 근데 겁살이 만약에 안 좋게 쓰이면은 방금처럼 약간 어둠의 자식이 된다. 어둠의 자식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법. 그래서 겁살이 여러분, 겁살이 내가 예를 들어 상관이랑 같이 겁살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니면은 상관에 내가 겁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약간 내가 불법을 저지른다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연류가 될 수도 있어요. 연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느낌. 겁살이랑 상관이랑 같이 왔을 때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도박. 불법 도박 사이트 막 이런 거. 그리고 밤일도 포함이 되고 내가 지하세계의 조직에 속하게 될 수도 있다.